살짝 시험 관련해서 살짝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난번 중간고사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냈었거든요. 비슷한 형식이 있다고 보면 물질의 고유한 물성은 원자의 종류, 원자가 이루는 격자, 결함의 정도, 온도, 자기장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주는데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데 사실 문제 내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이런 게. 그 객관식은 전 범위에 대해서 제가 다 골고루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걔를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생각과 달리 답이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개 생각해서 했는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다거나 나중에 보니까 타이핑을 잘못해서 숫자를 그래야 틀린 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밑에 답을 써놓은 거 보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으니까 맞는 게 세 가지고 틀린 게 한 가지죠. 그죠? 맞는 게 세 가지인데 원자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 옥테트 규칙이라 그래서 이렇게 8개를 채우고 혹시 2개를 채우는 요게 이제 그 안에 비워져 있느냐 안 비워져 있느냐 하는 전기적 물성 수업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죠? 불활성 기체를 이루는 경우에 클로즈드 쉘인데 이 불활성 기체도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를 이루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 반데르발스 레티스가 되는데 뭐 그런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수업 전에 조금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탄소를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걸 1로 둔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수소로 딱 해놓고 이걸 1로 해서 이게 틀린 건데 답을 쓸 때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 채점할 때 여기에서 답을 고르는 것은 절반 정도고 전체 점수의 절반 정도고 나머지 설명이 같이 들어가야지 최종 만점을 주는 거거든요. 한 주간식당 짧게라도 이 틀린 이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조금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틀린 것은 3점인데 맞는 것은 5점인 이유가 틀린 게 더 많죠. 그죠? 틀린 게 더 많으니까 예를 들어 3번 같은 경우에 원자가 규칙적인 결정을 이루고 있을 때 온도 올라갈 때 이런 현상에 대해 맞는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으니까 맞는 것은 요거 하나거든요. 온도 올라갈수록 금속 결정을 이루고 있는 원자 진동이 늘어나면서 포는 진동이 늘어나면서 이 크로스 섹션이 커지니까 충돌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에 항상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충돌 시간이 늘어나는 게 저항이 줄어드는 거고 제가 문제 낼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거든요. 충돌 시간이 줄어들어서 비저항이 증가한다. 식을 잠깐 써준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식을 써준 이유는 주간식에도 이 식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 취팅 키를 이렇게 써오는 거 이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험 답안지에 보면 객관식에 쓰는 식들 있죠. 쓰는 식들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주간식에 그 갖다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식을 골라서 쓰는 것을 또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바로 그 식을 쓰는 게 아니라 따로 모아놓고 하거나 아니면 객관식에 식을 써놓고 주관식에 이거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틀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온도 올라갈 때 결합 불순물 원자의 확산은 이렇게 아레니어스 레이트 이퀘이션 따른다 그랬죠, 그죠? 푸쩍푸쩍 뛰기 위해서 액티베이션의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갈 만큼 돼 있는데 평균 확산 거리는 시간에 비례돼 있는데 시간에 비례하지 않죠, 그죠?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살짝 얘기하면서 지나간 거라서 보면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책 찾아보면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하거든요. EDT 하고 루트에 비례하는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 방향을 한쪽을 온도를 올리면 격자 진동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방향으로 열 저항이 작을수록 큰 에너지 전달되어 있는데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이 아니라 뭡니까? 열 에너지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인 것이죠. 그죠?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다음에 네 번째는 온도 올라가며 원자가 평균 위치에서 대칭적으로 진폭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온도 올라가면 레티스가 늘어나는데 팽창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비대칭 포텐셜 에너지 모양 보여줬었죠. 그죠?
고철수는 그 비대칭적으로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팽창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을 이루는 원자 사이 힘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때 평균 위치가 멀어지는 쪽으로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팩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진공 혹은 매질 내 입자가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카이네틱 분자 이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전기 물성이 주로 전기 전자의 물성이 핵심인데 왜 기체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런 부분도 클래시컬하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원자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얘가 굉장히 가까워져 가지고 아주 빽빽한 상황에서 들어가 있는 상황에 저항 부분으로 나중에 넘어가기 전에 그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기체로부터 출발하면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기체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무작위적 운동이고 분자 사이에 쿨롱 힘이 아니라 분자 사이에 힘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가 충돌할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도 사실은 틀리긴 했는데 이때 제가 노트 필기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질문도 많이 했었거든요.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은 온도를 잘 정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도가 뭐냐? 운동 에너지다.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생각해보면 온도에 비례하는 것은 평균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래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자유도를 곱을 해서 2분의 3 RT가 되죠, 그죠? 2분의 3 RT가 되고, 그리고 이제 듀롱 뿌띠 룰, 그러니까 이제 이 애톰이 이렇게 용수철에 매달려서 얘가 XYG로 움직이기도 하고 XYG 방향으로 얘가 진동도 하고 6가지 있을 때가 고체죠, 그죠? 고체인 것처럼 자유도를 곱을 해서 여기에 비례하는 상황이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부분은, 그죠? 이 부분은 저 엄밀하면 얘도 사실은 식이 노트 필기 슬라이드 넣었지만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아무도 이 당시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간 거고요. 다음에 분자의 속도에 따라 막스웰 볼츠만 분포함수를 가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할 때에는 얘를 확률 밀도로 해서 얘를 적분한 것분에 여기 V를 곱을 해서 적분하게 되면 걔는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최빈 속도 그러면 이걸 미분해서 0이 되는 V 값이 최빈 속도. 그 다음에 평균 속도, RMS 평균 속도는 V 제곱을 평균을 취해서 이 전체 분의 V 제곱을 V 4성이 되죠, 그죠? 해서 이거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취한 게 RMS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자의 속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최빈 속도, 평균 속도, RMS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알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롱프티 룰에서 6이다라는 걸 이제 3R로 표현되는 게 고체. 기체 상수 R이라는 거는 여러분 기억해 볼 게 뭐냐면 기체 상수 R이라는 것은 하나의 볼츠만 상수가 있죠, 그죠? 하나의 원자를 얘기할 때는 2분의 KBT다 이렇게 해서 KB가 들어가면 원자 하나, 분자 하나에 대한 식인데 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몰 단위로 표현할 때 아보가드를 곱을 해서 KB가 되면 얘가 기체 상수 R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체 상수 화학에서는 기체 단위로 하기 때문에 R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한 개 한 개 할 때는 KB 볼츠만 벡터로 볼츠만 상수되어 있다라는 것을 따라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틀린 걸 이래놨잖아요. 기체 상태 방정식 유도할 때 입자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없고 충돌 이외에는 힘이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 하고 또 여기에 또 상호작용과 원자가 차지할 수 있는 부피를 가정한 거 반데르발스 방정식 표현인데 이때는 제가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는 걸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수업에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는 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실리콘 웨이퍼는 이런 집적 회로를 만들어도 불량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제 이 결정을 최대한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소자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도입부고 실제 질문은 결정에 관한 맞지 않는 걸 골라라라고 이게 질문인 거죠, 그죠? 그러면 맞지 않는 건 1번에 보기에는 직접 계산해서 확인하라 돼 있는데 이거는 객관식이긴 하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야 되는데 철의 경우는 이게 온도에 따라서 BCC 그다음에 FCC 그다음에 BCC 이렇게 온도를 내려가면서 바꾸는데 제가 쪼잔하게 이 온도를 예를 913도 해놓고 틀린 것으로 제가 쪼잔하게 문제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911을 913 해놓고 여러분 911을 작년 말에 이걸 묻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고 제 팩트가 온도가 저쯤에서 바뀌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되고 여기에 너무 헷갈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감마상이 단위 부피당 채워진 원자 비율이 개수 비율이거든요. 이게 개수가 여러분 그 할 때 단위 부피당 했을 때 BCC 그러면 요 레티스 컨스턴트가 A일 때 BCC는 안에 두 개가 들어가죠, 그죠? A 3성분의 2죠. 그죠? FCC는 A 3성분의 4죠, 그죠? 그건 단위 부피당 있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원자의 개수인데 이거는 이 레티스를 주고 계산을 해도 되고 이거를 밀도 단위 부피당 질량 있죠. 걔를 줘도 밀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단위 부피당 질량은 밀도인데 거기다가 원자량을 나눠주면 개수가 나옵니다. 원자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를 곱을 해주면 단위 부피당 개수가 나오죠. 똑같이, 그죠?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 부피당 원자 개수는 우리 전도도 할 때도 나오죠. NEU. 그러니까 전도도 할 때도 나오고 뒤에 이제 밸런스를 계산할 것도 이 단위 부피당에 있는 원자의 개수하고 단위 부피당에 있는 전자의 개수 두 개 비교를 통해서 한 원자당 몇 개의 전자를 내놓는가 밸런스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거를 할 때도 뭐가 주어지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는데 1.5배 크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실제 계산을 한 겁니다. 실제 계산해서 계산해 보면 상대적 어타믹 패킹 팩터가 1.089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는 1.5배 크다 했는데 이게 틀렸다 했는데 이 틀렸는데 이제 계산을 좀 해가지고 좀 이 네모도 좀 크게 키웠잖아요, 그죠? 크게 키운 거 보니까 뭐 쓸 게 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다 그 부분 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그거를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BCC 어떤 폼 팩터가 되어 있는데 패킹 팩터는 A 3성분에 4개가 들어가고 볼륨이 하나당 3분의 4파이가 삼성이고 그리고 그 직경과 요 답도 나중에 알려줄까요? 네, 요거 한번 봐도요 일단. 네, 요렇게 계산을 해서 실제 제가 계산하긴 했었는데 요 비를 정확히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결정 방향에 따라 전기 전도도 유전율, 투자율, 탄성률들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이거는 결정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원자가 배열된 방향하고 원자의 직렬 연결된 방향하고 방향에 따라서 물성이 많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성 전자공학 그랬을 때 이 절단면이 우리가 보는 면이 이 무수히 많은 원자의 방향과 좀 다르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실리콘 단결정은 쇼클라스키 성장 방법을 이용해서 성장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틀린 걸 얘기하기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 단결정은 뭐 김동원 총장님법 그렇게 하던 확실히 틀린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설마, 그죠? 제가 이상하게 쇼클라스키에는 철저히 일부러 틀려놓고 틀린 거 이거는 안 묻거든요. 대략 이런 계통의 사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보면 황당한 문제 많더라고요. 틀린 것을 고르셔 그러면 엉뚱한 걸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실리콘에 국부적으로 온도 올려서 녹였다가 식힐 때 불순물 농도가 높은 석춘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좋은 리파이닝 방법이다. 그리고 결정질 순도를 높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거를 그룹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죠? 활동을 했었으니까 시험 치기 전에 서로 뭐가 어떤 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는 건지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놓고 좀 시험을 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금속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자가 이동하며 충돌에 의해 무한대로 가속되지 않고 줄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 손실이 생기게 된다. 이때 전기 저항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인데 이 설명이 긴데요. 설명은 긴 이유는 도와주려고 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요거는 평균 충돌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루트 2를 붙여놓고 루트 2가 없냐 뭐 그걸로 틀린 거 보진 않고 항상 할 때 저는 비례관계 여러 식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이제 웬만하면 다 주는데요. 보고 질량에 비례한다거나 n에 반비례한다거나 비례관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은 비장이 얼마고 밀도가 얼마일 때 구리 내 전자가 평균 이 속도로 움직일 때 대략 격자 100여 개를 지날 때 한번 충돌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제가 출제를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조교하고 채점할 때 원래 3번을 답을 생각하고 하다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지수를 잘못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둘 다 맞다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걸 고르셨는데 얘는 원래 맞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더라고요. 이것도 잘못 썼고 육성이고 메타인데 4성이고 센티미터로 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게 했을 때 요것도 비장을 했을 때 민 프리 패스는 얘의 충돌 간의 요 평균 속도에다가 충돌 시간을 곱을 한 게 민 프리 패스라는 거죠. 민 프리 패스고 불순물을 넣었다. 혹은 결정에 레티스 컨스턴트다 그러면 그 민 프리 패스하고 실제 애톰이나 불순물 사이 거리를 비교해 보면 얘가 몇 번 부딪혀야지 실제 우리 에너지를 잃는 충돌, 우리 에너지 잃는 충돌이 저항에 기하거든요. 얘는 탄성 충돌은 저항에 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서 여러분 탄성 충돌과 대탄성 충돌 알죠, 그죠? 이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충돌인 경우는 이제 저항에 기하는데 100% 탄성 충돌, 당부분 같은 그런 충돌인 경우는 저항에 기하지 않고 에너지를 잃는 그런 inelastic scattering length라 그러는데 그래서 대략적 격자 100여 개를 지날 때 한 번 충돌한다. 실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제 문제였죠, 여러분. 전기장을 충분히 걸어주면 걸어주지 않았을 때의 전자 평균 속도에 0.1% 증가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돼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히 계산을 안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게 3번 같은 경우에 답을 제가 계산했죠, 그죠? 그냥 말로만 썼죠, 그죠? 이거는 제가 말로만 써도 괜찮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0.1%만 증가시키려 해도 그 전에 해당되는 전기장에 대한 전류가 너무 커서 전기장으로 기본 드리프트 벨라시티를 0.1%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제가 그 예제에 나온 내용으로 그걸 썼었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방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속도를 잘못 줄인 바람에 틀린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했었거든요. 2번,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충돌 시간을 이제 타우라 그랬을 때 dt 동안 충돌할 확률이 dt 나누기 타우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마티에슨스 룰 충돌 확률의 합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이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포논, 그다음 임퓨리티, 불순물, 그리고 서피스 스캐터링에 대해서 이거를 뭐 또 다른 스캐터링 요인이 되는 거를 쭉 합친 게 이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법칙 한다 그랬죠, 여러분? 좀 복잡지만 마티에슨스 룰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예, 마티에슨스 룰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 대략 그 객관식은 7문제 내지 8문제거든요.
요거 8문제 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책전 결과를 보면 대략 점수가 한 절반 정도 났습니다. 절반. 객관식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 문제당 그냥 답은 맞췄는데 체크했는데 설명을 아예 못한 경우도 좀 많고, 그래서 짤막하게라도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6번은 순수금속은 저도도는 좋으나 전자부품의 용도에 따라 강도 등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해 합금을 통해 활용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주 틀린 것을 골라라 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 그 놀드하임스 룰, 믹스처 룰, 그게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죠, 그죠? 합금을 했을 때 놀드하임스 룰은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섞었을 때 골고루 섞이는 거다. 그래서 골고루 섞인 원 페이스가 놀드하임스 룰이다 라는 거고, 믹스처 룰은 뭐죠, 여러분? 얘가 그 용해도 솔브스 라인 있죠, 그죠? 용해들 넘어서 속출되어서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 이런 것들이 분리되는 겁니다. 상이 달라가지고 전기 전도도가 다른 두 가지가 있어서 얘가 믹스되어 있어서 하나의 het테로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믹스처 룰에 따라서 이 전기 전도도를 계산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문제 내기 좋았던 이유가 그걸 섞어서 할 때 퀸칭 되었을 때는 이게 그 골고루 섞이는 겁니다. 막 섞이는 상태, 골고루 섞인 상태에서 얘가 제자리를 못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그 골드의 퍼센트가 이렇게 0%에서 100%로 간다 그랬을 때 여기에 구리하고 했을 때 구리 구리하고 골드하고 3대1, 1대1 되는 게 여기 25%하고 요 50%니까 구리 3, 금 이렇게 1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골드 1 하고 여기 비하나 썼거든요, 여러분. 비하나 써. 이거는 채워넣기죠, 그죠? 채워넣기에서 전체적으로는 솔리드 솔루션 형태에서 놀드하임스 룰에 따라서 요 인피니티의 추가분입니다. 추가되는 게 원래 매트릭스에서 이 인피니티에 추가되어서 CX 1-X인데 이 X가 뭐였죠, 여러분? X가 뭡니까, 여러분? 놀드하임스 룰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X가 놀드하임스 룰의 X는 뭐죠, 여러분? 이 X는 원자수 B죠, 그죠? 얘는 원자수 B입니다. 그래서 놀드하임스 룰에 나와 있는 X를 계산할 때에는 원자수가 이 구리하고 골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상평형도에서는 지금 원자수에 대한 비로 잘 나와 있죠, 그죠? 어타믹 웨이트 퍼센트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보고 25%, 50%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페이스 다이어그램 할 때는 주로 원자수가 아니라 웨이트 퍼센트였죠, 그죠? 웨이트 퍼센트 했으니까 항상 그거를 볼륨 퍼센트냐, 웨이트 퍼센트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이키아메트리,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스토이키아메트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스토이키아메트리는 어떤 원자의 정수비로 얘가 맞아서 전체적으로 전 결정 구조에 각 위치가 다 똑같이 얘가 섞여 있고 정수비로 결정 구조에 섞여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닐링을 하게 되면 이 스토이키아메트리가 맞아가지고 오히려 규칙적이니까 저항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게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 좋아서 이 당시에 냈었고, 그 다음에 믹스처 룰 돼 있는데 구리와 금분말을 잘 섞어 굳힐 때 해놨잖아요, 그죠? 요게 헷갈리죠, 그죠, 여러분? 구리와 금분말을 잘 섞어서 굳힌다 그래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리와 금분말을 잘 섞어서 굳히니까 사실은 얘가 구리와 금을 분말을 섞었으니까 얘는 구리와 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가지고 있으니까 믹스처 룰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점선이 믹스처 룰이고요, 요까지 믹스처 룰이고 중간에 막 요거는 조금 오해를 볼 수 있는데 요 문장은 좀 다르죠, 그죠? 구리와 금 분말을 섞은 거니까 요 위에 그림과는 좀 다릅니다. 그림은 합금이고 이 예제는 그냥 믹스처 섞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카이는 부핍이 다 돼 있죠, 그죠? 요 식을 또 왜 썼을까요, 여러분?
요 식을 왜 썼겠습니까? 이거를 굳이 썼겠습니까? 주관식에 이 식을 갖다 써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 갖다 써서 이걸 풀어라 하니까 사실 이 시험 문제 풀 때 그 런닝맨처럼 안에 힌트가 어디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식을 보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게 TCR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로분의 1에 라운 D로 DT다. 불순물이 들어갈수록 온도 오전성을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는 노을단수에 따른 조성의 비장은 원자 개수 비다 했는데 본문에 원소 부피비라 적어놨으니까 이게 틀린 거다라는 겁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으니까 얘를 고르고 이제 뭐가 틀렸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틀린 걸 고르다 그러면 조금 부담은 4개 중 1개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7번은 콜 이펙트인데 매질 내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가 휘어지면서 자기장 센서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건데 보면 1번에 자기장 세기가 세지면 홀 전압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류와 자기장에 비해 따라 홀 개수 정의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식이 제가 써놓은 것이 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를 늘려봤더니 자기장을 늘려봤더니 홀 개수 줄어들더라. 요거 정도의 경량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수업시간에 설명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의된다,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맞다, 틀리다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런 써놓은 것도 뒤에 쓰이기 때문에 어디냐면 주관식 1번에 바로 쓰이거든요. 주관식 1번에 지금 홀 개수하고 그다음에 비장하고 A가 나와 있는 홀 개수가 N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 개수가 주어지면 거기 캐리어 넘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홀 개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10-11성 메탈 3성 퍼 쿨룸 돼 있는데 리튬, 카파, 골드, 알루미늄 돼 있는데 요거에 캐리어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캐리어 농도를 계산하면 주관식의 이제 가가 홀 개수로부터 전하 이동도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하 밀도를 알아내야 되는 게 나반에서 이제 격자 상수를 고려해서 각 금속에 대해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 금속 원자 하나당 내돈 전자개수의 밸런스를 계산하라 할 때 여기 RH로부터 전자 밀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요거를 이제 기말고사 제가 할 때 RH N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따로 칠판에다가 N분의 1입니다라고 이렇게 이 식을 안 주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객관식 문제 문항에 N분의 1 줬잖아요, 그죠? 줬으니까 이런 거를 이 식을 왜 안 줬을까 보면 이 객관식 문항에 있을 거고 찾아봐도 없더라 그러면 그때 손 들어가지고 식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요것도 N분의 1이다 되어 있으니까 리튬인 경우에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요 비장이 N이 뮤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홀 개수가 N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모빌리티란 거는 원래 모빌리티는 홀 모빌리티가 RH 대 시그마인데 요 식을 두 개 비교해보면 알겠죠. 수업 시간에 제가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RH에다가 롤을 나눠주면 모빌리티가 바로 계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는 홀 개수로부터 비장을 나눠주는데 여기 시험 칠 때 단위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 홀 개수가 지금 이것도 시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인데 보면 시험에 11성 돼 있잖아요, 그죠? 메타 3성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 비장이 나노옴 메타로 돼 있잖아요. 나노 메타로 되는데 이 비장이 나노옴 센티미터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메타조 1cm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할 때는 다 같은 미터법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소를 표현할 때 걔를 표현하는 식으로 바꿔줘야지 얘를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메타 선수되어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나눠줘도 되겠구나. C-9성으로 해서 그 다음에 C-11성, C-9성 그래가지고 그대로 C-11성 해서 근데 표현은 이렇게 센티미터 했죠, 그죠? 했는데
여기에 메타 제곱으로 두 개를 서로 바꿔준 겁니다. 원래 요 뒤에 게 먼저 나오고 얘를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꾼 거죠, 그죠? 요걸 계산하면 요거거든요. 요걸 해보면 요게 요건데 요 계산하고 그다음 요게 표현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파, 알루미늄, 골드에 대해서 하고 자 그래서 이게 그 계산하는 항상 좀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객관에서 되돌아와서 금속과 달리 반도체의 경우 홀과 전자 공전하고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얘가 플러스는 같은 오지기 때문에 캔슬된다고 그랬죠, 그죠? 캔슬되기 때문에 얘가 어쩌다 잘못해가지고 정확히 캔슬되면 정확히 포텐셜 디퍼런스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쪼잔하게 이거를 한쪽을 삼성을 맞춘다거나 그런 내지는 않겠죠, 그죠? 이렇게 낸다는 얘기는 이 경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 식이 대략 맞겠구나 생각하고 이 식을 뒤에 갖다 써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식을 내놓는다 라고 생각해서 이 식을 보고 이게 일부러 삼성도 맞춰놓고 틀린 거 찾아라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이제 사실 유도가 좀 필요한데 10펜이 얇아질수록 홀 전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얇은 금속 방음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홀 센서 만들기 유리하다. 10펜이 얇아질수록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전류에 대해서 흘려줄 때 이 얇아질수록 홀 전압이 증가하는데 이때는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쪼잔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면 좀 쪼잔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실은 10펜이 얇아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맞는데 자기의 측정해서 홀 센서를 만드는 거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반도체로 RH 1000배 정도 큰 거기 때문에 1000배 해서 이제 이거는 반도체 재료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건데, 그래서 보다가 내가 이 생각하고 시험 문제 나오고 비교했을 때 이거 두 배 뜬다 싶으면 과감하게 틀렸다 써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맞다 싶으면 그 추후에 답을 최종 접수하기 전까지 얘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자, 다음에 요 측정 계산은 제가 여러분 그 Q&A 있죠, Q&A 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Q&A를 보면 그 시험 치기 전에 그 지나갔던 Q&A 있죠. 지난 질문에는 답을 보면 이제 날짜별로 초반에는 그룹 활동에 대한 코멘트를 좀 썼었는데 뒤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 부분은 하고 그냥 날짜별로 보면 점점 뒤로 갈수록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이 질문 나오고 이렇게 질문의 답을 이제 제가 좀 붙여놨는데 아까 그 홀 같은 경우에 이제 홀 이펙트 같은 경우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유도를 했었거든요. 유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 질문을 했네. 여기 약간 답을 좀 달고 여기 써놨거든요. 보면 여기에 그 질문 사항이 이렇게 홀 전압이 증가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유도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요 식을 유도해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면 하고 여러분이 목요일에 시험 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앱이나 홀로 질문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올려주면 제가 답을 하면서 여기 올려놓으니까 한꺼번에 보기에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내용을 현재 보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네, 안 보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솔직히 한 번도 안 봤다. 예. 솔직하네요. 제가 보니까 그 질문에 다 답을 했는데 자기 딱 질문한 경우가 실제 이거 안 보고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숙제를 메일로만 보내는 수업 시간에 메일로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메일을 참조 못해서 그 숙제를 못 낸 경우도 늦게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도 다 부분 점수를 주긴 하는데 상황을 이해를 해서 하는데 제가 보냈던 내용을 보내면 링크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잊지 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최대한 제가 답을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답을 좀 해놓고 여기 답 해놓은 거 처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솔직하게. 예. 자, 그래서 저게 지금 들어와서 보는 사람 누구죠, 지금? 여기 없는 사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예, 여기서 대화해도 좋은데, 여기서, 예, 대화할 수 있는데, 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름이 호랑이하고 코뿔소하고 라이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꼭 보기 바라고. 자, 다음에 요 주관식 다시 되돌아와서 주관식 문제는 어떤 게 와 있는가 보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밸런스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뭡니까? 페이스 다이어그램 계산하는 거 되어 있는데 있을 수 있는 그 또 생각해 보면 주관식이 뭐 페이스 다이어그램 볼 줄 알아야겠죠, 그죠? 특히 제가 예제 그 연습 문제 가운데 1.41번인가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풀이 해놓고 여러분 봤는지 꼭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숙제 1장에 41번 문제를 예제로 올려놨었는데 풀이로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페이스 다이어그램하고 롤 타임, 다음에 믹스처 룰, 그래서 전기 전도도 하고 열 전도도 하고 폴 계수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그런 결국 우리 중간고사 이때까지는 물질의 상 그리고 전기 저항 그리고 열 전도도 하는 예제가 있는 걸 좀 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태틱 포인트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유태틱 포인트에 대해서 궁금하죠, 여러분? 뭐 여기에서 과연 몇 프로로 이제 할 건가 보면 61.9% 돼 있잖아요, 그죠? 61.9%인데 여러분 그 요거는 제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온도를 컴포지션이 여기에 A하고 B가 섞일 때 B가 우리가 이쪽 편에는 살류트가 되고 일단 이쪽 편에서는 얘가 이쪽에 살류트가 돼서 뭐가 솔벤트고 뭐가 살류트인 거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죠? 판단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 이 유태틱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되어 있으니까 얘 61.9% 즉 이 주석이 61.9%가 잘 골고루 분말로 섞어서 퓨어 이 납에다가 질량비로 웨이트 퍼센트로 잘 섞어서 한 상태에서 그냥 잘 섞어서 분말로 비장을 하게 되면 믹스처블이죠. 그죠? 믹스처블인데 간단하게 붙여가지고 하는 믹스처블인데 얘를 녹입니다. 온도를 충분히 높여서 높은 상태에서 내린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보여줬는데 이게 화면에 이 글자가 안 보여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퍼센트 있긴 하거든요. 하겠는데 37% 돼 있는데 보니까 진짜 글자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원본을 찾아보니까 이 원본이 잘 못 찾겠더라고요.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지난번 칠 때 대충 제가 이 실버 이거 페이스트 보고 대략 이 포인트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해를 하고 풀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를 높이면 이 정도 되죠, 그죠? 온도를 높이면 61.9% 녹이면 리퀴드고요. 쭉 내려가면 바로 알파 페이스하고 베타 페이스 나누는데 여러분 보면 알파 페이스와 베타 페이스가 여기가 알파고 베타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요 위에서는 리퀴드고 이 포인트 바로 내리면 바로 굳어야 되잖아요, 그죠? 고체로 굳는데 어떻게 되냐면 안정한 상이 이쪽 편의 상도 안정하고 이쪽 편의 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죠, 그죠? 알파 페이스하고 베타 페이스 둘로 나뉘는데 너무 급격하니까 얘가 전체가 골고루 섞이지 못하고 근처에만 얘가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게임할 때 자 옆에 붙어라 그러면 바로 두 사람을 쏘고 붙잖아요, 그죠? 그게 막 이게 라멜라 구조라 그래서 이게 근처에만 줄 모양으로 모인 이유가 전체가 알파와 전체가 베타 섞이는 게 아니라 근처 알파끼리 모이고 근처 베타끼리 모여가지고 얘가 줄 모양으로 된 게 유태틱 베이스거든요. 유태틱 베이스인데 이 알파를 솔버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파 납이 많은 상태에서 요 그 주석이 조금 섞여 있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딱 굳어서 요 이상은 석출이 되는 거죠. 석출이 되는데 여기 그래서 알파 페이스하고 베타 페이스가 석출이 된다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 요 양이 어떻게 되느냐 뭐 얘기할 때는 레버스 룰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딱 줄을 딱 그어주면 줄을 이제 여기에서 그려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자, 이래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레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베타 페이스하고 알파 페이스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에 이제 여기서 여기를 뺀 분에 여기서 요걸 뺀 거는 이쪽 페이스고 그다음 여기서 여기를 뺀 값, 이 값은 이쪽 페이스 값이고 이가 뺀 값은 이쪽 페이스고 그러니까 C1, C2라 그러면 여기가 C0다 그러면 C2에서 C1 빼주고 전체 길이에서 그 다음에 C2에서 C0 여기서 뭘 빼주면 이쪽 페이스의 질량비고 서로 시소처럼 양변에 공식 있죠 여러분 그죠? 공식이 있는데 그 예제 문제에 제가 좀 풀어놨습니다. 예제 문제 풀어놨으니까 그 문제를 꼭 실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레버스 룰에 그냥 숫자를 계산한 예를 안 해봤거든요. 대신 연습 문제에서 그거를 제가 풀어줬기 때문에 꼭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석과 납의 비장이 각각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을 때 단면적하고 길이 주어졌을 때 얘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계산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B번에 이렇게 보면 나번에 이렇게 해서 0.2mm 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해서 그 다음에 요 비장이 얼마가 되더라 44 마이크롬이고 23 마이크롬이라서 실제 무시할 만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납과 주석을 믹스처 룰이나 노을 단수 룰에 따라서 어떤 저항을 따를 것이냐 한번 계산해 봐라 라는데 믹스처 룰에 따라서 계산한 거하고 노을 타임스 룰인 경우는 원소비로 이렇게 하고 믹스처 룰일 때는 요 값에 따라 이 카이가 부피비죠 그죠? 부피비로 해서 계산을 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1장에서 원소비 그 다음에 질량비 그 다음에 원자비 질량비 부피비 요거를 요 서로 간에 계산하는 건 조금 좀 그래도 좀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 중간식 문제 낼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간 영역에서는 믹스 룰을 따르지만 각각 다일루트하게 섞여 있는 부분에서는 노을 타임수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 우리 연습 문제 같은 이런 쪽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쪽 내려가기도 하겠죠. 내려갈 때 많죠, 그죠, 여러분? 어디서 내려갈까요, 여러분? 그죠? 딱 해놓고 어디선가 내려가겠죠, 그죠? 네, 내려갔을 때 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자, 그리고 요것도 올려놓을까요, 여러분? 답도 올려놓을까요? 예. 그러죠. 요것도 제가 참고 삼아 올려놓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혹시 안 올려놓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줄래요? 이게 누가 안 올려놨습니다. 좀 해줄래요? 제가 가끔 올려놨다고 믿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딴 데 올려놓고 그럴 때 있거든요. 예, 그래 좀 오늘 밤까지 안 올라오면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질문은 시험 끝날 때까지 꼭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빠르게 한번 1장부터 이 슬라이드가 제가 수업할 때는 그림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죠, 그죠? 안 들어간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이 없었던 거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한번. 자, 1장에서 우리가 원자에 대한 물질을 어떻게 구성할까라고 하면서 원자 구조, 다음 원자 번호, 원자량에 대해서 이제 1몰 이게 이제 화학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타입 보면 본딩에 관한 결합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제 이게 어떤 객관식이나 이런 질문할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뭐 쉘 모델이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주기율표 보면서 지금 보면 밸런스를 이제 계산한 게 있죠, 여러분. 밸런스 수업 시간에 제가 밸런스를 계산했는데 이거는 밸런스가 뭐냐면 예를 들면 카파가 있다. 카파가 있으면 얘가 전자를 몇 개 내놓을 것이냐 했을 때 카파 플러스 되면서 E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밸런스가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징크가 있다. 징크가 있는데 얘가 원자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징크 2 플러스가 되면 2E가 되면 밸런스가 2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소 원자 결정이 돼 있을 때 전자를 몇 개 내놓느냐를 제가 줄 수도 있고 조건에서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계산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룹이 1, 2 혹은 여기에 3, 4, 5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밸런스가 1로 예측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여기까지가 대략 밸런스의 1, 2, 3, 4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은 트랜지션 메탈은 얘가 잘 안 맞거든요. 금속에 따라서 1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고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그 제가 비리알 티어렘이 언제 만족되느냐를 제가 유도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게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어떤 입자가 있을 때 모여 있을 때 얘가 힘으로 서로 당기거나 어떤 포텐셜 에너지하고 얘의 운동 에너지로 기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 수소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입자잖아요, 그죠? 전자가 입자잖아요, 그죠? 그럼 돌고 있으면 얘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고 있고 얘가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럼 얘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포텐셜에 따라서 정의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운동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입자가 있다, 딱 나오면 그때 적용할 수 있는 게 비리얼 티어렘인데 이 비리얼 티어렘이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위치 에너지와 이 두 개 합한 평균 총 에너지가 있는데 이때 이제 관계가 이제 간단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총 에너지는 포텐셜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는 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만족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항상 만족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죠? 제가 얘기하면서 센트럴 폴스 이게 중심 간의 거리가 이 중심에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제곱 힘이 아래 제곱에 반비례해서 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이게 센트럴 폴스인 경우에 얘가 사실은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유도를 했는데 유도하는 과정은 실은 안 하겠지만 이런 그 어떤 에너지 관점에서 얘를 설명하는 때 이 비리얼 티어렘은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그 생각해 보면 비리얼 티어렘 이 부분은 그 팩트도 그렇고 계산에 있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이 솔더 페이스트는 이제 원자 결정에서 이 퍼센트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유테틱 포인트가 이게 액체에서 바로 한 상으로 이게 바로 이렇게 액체에서 바로 고체로 되는 상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 그 아까 이 질문에 보면 요 위에 알파 베이스가 있죠, 그죠? 알파 베이스가 있고 여기 내려오면 요 위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을 때 알파 베이스가 있고 여기는 리퀴드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이스와 리퀴드로 내려오는데 여기로 하게 되면 베타 베이스하고 리퀴드로 내려오겠죠, 그죠? 건너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40%에서 내려오게 되면 리퀴드스를 지날 때 리퀴드 되면서 솔리더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석출이 되거든요. 온도가 떨어지면 석출이 그래 되는데 그 양은 레버스 룰에 따라 설정이 되겠지만 내려올 때 여기 알파 베이스가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면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내려오면 여기는 알파 밑에 알파를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답을 달긴 했었지만 위에 내려올 때 이미 고체가 된 거는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상을 만들 때 리퀴드 있는 상태의 것이 그 다음 규칙을 정의할 때 걔가 룰에 따라서 움직여서 석출이 되고 이미 석출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냥 그 부분이 베이스라인 볼 때 중요했었습니다. 오해를 하는 부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요거를 조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결합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그 그룹 활동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 활동 했었는데 이런 그 재료의 어떤 성질을 얘기할 때 인트린직하게 뭐가 결합되어 있는지 요거는 이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합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는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이 탄성력 이는 이제 실제 그 영스 모듈러스는 스트레인 이게 시그마가 스트레스고 입실론이 스트레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F는 KX와 같은 형태입니다.
힘은 이 왜곡된 정도에 비례한다. 같은 얘기인데 이걸 차이점은 뭐냐면 F는 K 루스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위 면적당 힘입니다. 프레셔입니다. 이 프레셔 주어졌을 때 여기 상대 디포메이션, 상대 이 변형입니다. 거기 사이에 요 Y라고 하는 영스 모듈러스라는 게 실제 이 애텀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제일 크다는 거죠. 이 Y가 제일 크다는 얘기인데 다이아몬드가 여기 다이아몬드가 어디 갔지? 예, 어쨌든 여기서 되게 큰 거를 보면 큰 게 안 보일까? 예, 요 영스 모듈러스가 기가파스칼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재료에 따라서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크다는 얘기는 실제 같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이 디포메이션이 작다라는 건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 결합하는 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고 어떤 이 결합을 한 경우에 역학적으로도 약하다, 쉽게 잘 디포메이션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3번 같은 경우에 다른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죠? 1.3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웨이트 퍼센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개수 퍼센트, 그러니까 개수 퍼센트가 있을 때 웨이트 퍼센트로 바꿔줘야지 여러분들이 노을 타임스 룰하고 그 다음에 노을 타임스 룰하고 믹서 룰 할 때 얘가 왔다 갔다 하고 믹서 룰 할 때는 볼륨으로 가야 되니까 볼륨은 밀도에 관한 식이 있어야겠죠. 부피분의 질량 있으니까 요 관계를 잘 이용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전에 숙제를 했다는 거는 어떤 것인지는 제가 풀이를 다 올려놨으니까 이해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전혀 생소한 문제가 나왔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2장에서는 다행히 조금만 얘기 더 해주고 끝낼게요. 예, 여기 보면 카이네틱 몰레큘러 티어리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제가 이걸 는 했는 게 오해를 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하고 히트 커패시티가 이제 요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대해서 증가하는 비율이 히트 커패시티다 하고 이제 이게 인터널 에너지가 템퍼리처 따라서 2분의 3 R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요 객관식에 냈었죠. 그죠? 그걸 냈고 그 다음에 요게 듀얼롱-뿌띠 룰에 따라서 어떤 금속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고려해서 여기 희한하게 모든 금속이 이렇게 되더라. 단위 에너지에 대해서 온도 올라가는 비율이 그런 관계에 성립을 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라서 듀얼롱-뿌띠 룰 같은 거. 그 다음에 소리 속도 한다 그래.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속도에서 소리 속도하고 이런 속도 계산한다. 분자가 움직이는 거 한다 해도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거기서 아까 객관식으로 나왔었죠, 그죠? 이게 최빈도 혹은 평균 혹은 RMS 했을 때 그 식이 주어져 있으면 계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하는 파트가 좀 넣기는 제가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넣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롱-뿌띠 룰, 그 다음에 온도가 바뀔 때 부피 팽창하는 개수, 이게 부피 팽창 개수가 요게 원래 식에서 L이 L0에서 1 플러스 람다의 T 마이 T0다 되어 있는 이거는 thermal expansion이죠, 그죠? thermal expansion인데 여기에 아까 객관식에 나왔던 게 asymmetric nature다. 뭐냐면 interatomic force가 이제 비대칭적인 그런 상황에서 얘가 요 최대한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보면 온도 같은 에너지에 대해서 이 멀리 간 거하고 가까이 있는 거하고 이게 C고 이게 RB인데 이거의 평균 중점이 이래 되는데 온도가 에너지 커질수록 이게 이렇게 이동하죠, 그죠? 이동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메트릭 네이처이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이 물질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선 전자 배워서 뭘 기억이 나느냐 그랬을 때 기차 타고 가다가 저기 철도가 늘어나더라. 누구 늘어나는 탓이 되더라. 그러면 물선을 배울 때 얘가 온도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시메트릭 네이처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요 식이 여러 번 나타나죠,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냐면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하고 TCR, temperature coefficient resistivity 할 때도 온도가 올라갈 때 비장이 증가하는 거
온도가 올라갈 때 길이가 증가하는 거,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팽창하는 거, 요 개수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특정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라는 거를 이제 보고요. 여기 실리콘 제가 객관식할 때 이런 냈었는데 실리콘 팽창하게 되면 식이 복잡잖아요, 그죠? 이걸 다 계산하는 식은 내긴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고 실제 이제 이렇게 복잡한 비선형적으로 얘가 팽창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고 예제 문제 보면 실제 얼마나 얘가 이 반도체 공정에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도 예제 문제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그죠? 뭐냐면 최빈도 볼츠만 팩터의 의미가 여러분 뭐였었죠, 여러분 볼츠만 팩터가? 이 볼츠만 팩터가 에너지 엑스포넨셜의 KBT는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커지면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너지 커지면? 에너지 커지면 저 값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죠? 에너지가 줄어들면 커지죠, 그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베리어 하이트가 높으면 이게 넘어가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고 베리어가 낮으면 넘어가는 확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의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 할 때 제가 이 볼츠만 팩터 확률이라고 했었죠. 뭐냐면 어떤 상태를 계산할 학습이라는 방법을 거짓말을 했을 때 얘를 얘가 있을 수 있는 상태냐 확률 계산할 때 바로 볼츠만 팩터를 넣어서 얘를 1로 두느냐 0으로 두느냐 랜덤 넘버를 해서 할 때 바로 이 볼츠만 팩터에 따라 확률적으로 계산할 때 얘가 변이가 일어나는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걸 구하고 요 팩터가 뒷부분에 그 제가 객관식 문제에서 이 확산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할 때 한 번 더 나왔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하고 볼츠만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을 일반적으로 포함해서 그런 팩터를 가진다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런 패턴을 따르는 걸 우리가 무슨 타입이라 그랬었습니까? 객관식 나왔죠, 아까. 객관식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요 나온 거를 RNS 타입이다라고 했었죠, 그죠? RNS 타입이 된다 생각을 그 제가 객관식에 냈었는데 그거를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 프리 패스. 민 프리 패스는 이제 제가 요 가스 몰레큘이 막 날아갈 때 이렇게 해놓고 예제 문제도 있긴 했었는데 날아가서 이 길이가 요 펌핑을 한다 그랬을 때 길어져서 어떤 그 금속 원소가 있으면 얘를 증발시키면 가서 멀리 날아가서 여기에 코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는 이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큐움을 뽑으면 충돌 사이 평면거리가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면 원래 증발시키는 요 금속과 코팅하는 필름에 충분히 가서 붙는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했었고 요 장치를 그룹 활동할 때 공동 실험실 가서 장치를 봤었죠, 그죠? 그게 피지컬 베이퍼 데포식을 해서 일렉트론 빔 데포식을 해서 서멀 데포레이션을 해서 코팅을 하는데 쓰였습니다. 쓰여서 요런 것도 팩트 차원에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이란 거는 이제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에너지고 뜨거운 바디에서 콜드 바디로 이동하는 내 에너지가 이동한다.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전자가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뒷부분에 배울 때 히트가 할 때 실제 전자가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가는 거하고 B가 로렌츠 넘버라고 했었죠, 그죠? 뒤에 로렌츠 넘버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이제 회로에서도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플럭추에이션이 실제 이런 히트가 막 떨고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니까 실제 이런 플럭추에이션이 실제 이런 고체 내에서 정기적으로도 노이즈가 있고 전체 이런 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 커패시티 뭐 이런 예제를 보면 듀럭-부티 룰 실제 봤고 요게 이제 민 프리 패스하고 제가 그 실제 요 부분이 조금 여러 헷갈릴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동영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서머 익스펜 요게 좀 복잡긴 한데 그냥 참고 삼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3주차를 볼 때 이제 요 규칙적으로 원자가 규칙의 결정을 이루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랬을 때 thermal activation, crystalline state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하면서 RNS rate equation 아까 객관식에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려는 불순물이 이동한다 그랬을 때 이동하는 게 여기 보면 atomic diffusion이 랭스가 t의 2분의 1승이죠, 그죠? t의 2분의 1승 아까 t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루트 2t, bdt로 돼 있다. 시간에 대해 비례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런 아까 기억을 해보면 되고 여기에 RNS rate equation에 여기 F0 frequency 점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런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구조로 나왔죠, 그죠? 결정 구조 나오면 이거는 계산하는 게 좀 제법 있죠, 그죠? 뭐 보면 구리는 FCC다, BCC다, HCP다 이런 얘기를 크리스탈 결정에 대한 부분을 하고 크리스탈은 레티스와 베이시스로 이루어진다. 이건 팩트죠. 레티스는 이상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베이시스는 실제 원자를 갖다 놓을 때 그 원자를 가지고 베이시스로 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베이시스가 이상적인 위치다 이러면 그건 틀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보면 아까 어타믹 패킹 팩터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갔을 때 뒤에 부분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제를 풀어주긴 했는데 다이아몬드 구조 이걸 계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시간이 남고 내가 좀 그러면 그냥 살짝 보기는 해요, 여러분. 예. 살짝 보기라 한다는 얘기는 좀 애매한데 그냥 안 배웠다고 넘어가지는 말고 일단 잘 봅시다 한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제가 헷갈리네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레티스가 전 공간에 대해서 다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칭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의 레티스는 대칭성이 중요하다. 그 대칭의 를 가지고 평행이동한 대칭성 혹은 얘를 돌려서 똑같으냐 대칭성 이걸 가지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런 그 브라바이스 레티스라는 걸 가지고 이 정도 브라바이스 레티스라는 게 있다. 이런 구분을 한다라는 정도를 대칭성에서 되게 중요한 이렇게 나눠서 제일 처음이 큐빅이죠, 그죠? 큐빅 출발해서 큐빅에서 하나가 늘어나면 테트라고널이고 또 하나가 늘어나면 올솜빙이고 그다음 큐빅에서 하나가 기울어지면 모노클리닝이고 이게 테트라고널에서 하나 기울어지면 모노클리닝이고 다 기울어지면 트라이클리닝이고 그래서 요거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고 헥사고널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헥사고널 페이즈에서 이런 모양을 대략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또 중요하죠, 그죠? 레티스 크리스탈 방향에 이 결정 구조가 있으면 반도체에도 나중에 여러분 실제 쓰이니까 이 결정이 있을 때 수업자에 부부를 자를 때 어느 방을 자르냐 설명을 했었는데 단위 면적당 보이는 원자 개수가 자르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서 단위 면적 자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개수가 많으면 굉장히 조밀하게 있는 거고 개수가 적으면 등성등성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른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그룹 활동한다고 했을 때 채널링이라는 거 봤었죠. 채널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으면 깊이 못 들어가고 등성등성 있으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제로 제가 했었죠, 그죠? 전자기학에서 이거 배우는데 다이렉트릭 컨스턴트 이런 것들을 할 때 결정에서 방향이 벡터의 방향하고 그다음에 면의 방향 두 가지가 있다. 방향을 표시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떤 의미인지 이 결정에서의 벡터 방향, 결정에서의 평면의 방향 자른 거를 평면의 방향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뭘 보고 얘가 001이다, 100이다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고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구조에서 폴리몰피즘이라는 게 같은 재료 아까 나왔었죠. 객관식이 그죠? 나왔었는데 911도 BCC, FCC BC인데 딱 세보면 다음이 패킹 팩터가 달라질 거다. 구조가 달라지면. 그리고 탄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소행성에서 탄소도 같은 탄소가 생명을 이루는 그런 원소인데 그 구조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엘러트로픽, 카본, 뭐 이렇게 폴리몰피즘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결정 구조에 따른 뭐 방향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예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주차인 경우에 4주차인 경우에 그 it is basis. 자, 이게 보면 포인트 디펙을 얘기했었죠. 디펙이었는데 아무래도 포인트 디펙보다는 라인 디펙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일렉트론 볼트다 디펙을 만들어 줄 때 다 이 볼츠만 팩터로 이제 만들어지는 확률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퓨리티 종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헷갈릴 건데 그냥 디펙에 어떤 게 생기는지를 이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플레이너 디펙, 평면상 디펙 이런 스토이키오메트리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죠?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어떤 거다 그러고 객관식의 쇼클라스키 그로스 방법으로 제가 보여준 거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몰퍼스, 크리스탈리 아몰퍼스. 자, 이거는 넘어가고. 자, 여기가 좀 또 중요하죠. 그죠? 솔리드 솔루션이라 그랬을 때 리퀴더스는 이 이상은 액체만 존재하는 거, 솔리더스는 이 안은 고체만 존재하는 거, 위에 리퀴더스에서 내려왔을 때 이미 형성된 고체는 이미 고체로 떨어져 있고 액체가 어떻게 상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를 관심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 룰이라는 게 상 대비 퍼센트로 비교하는 걸 했었고,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 있겠죠, 그죠? 그림에 대해서 내려올 때 리퀴더스 만나면 여기에서 쭉 떨어지면서 C0로 이제 여기에 보면 구리 0%, 구리 100%고 니켈이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니켈이 60% 웨이트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온도를 웨이트 퍼센트로 니켈을 20% 섞은 재료가 있다. 이거를 온도를 1300도로 올렸다. 올려서 내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시작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 문제를 묻는 거라 생각하면 될 건데 내려오면서 리퀴더스 만나면 여기를 해서 솔리더스의 여기에 S1이라는 에 해당되는 석출이 되기 시작한다. 그때 이제 요 퍼센트에 해당되는 석출이 되고 좀 내려오면 여기 이제 리퀴드는 요 임퓨리티 요만큼이고 솔리드 요만큼인데 요 웨이트 퍼센트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요거 빼기 요거는 요거 빼기 요거 하는 그 레버 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 양과 이 양에 대한 웨이트 퍼센트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내려오면 이제 솔리드 알파 페이스 되어 있는데 요 내려오면서 이거는 다 3개로 되어 있는데요. 3개 되어 있는데 제 질문을 왜 3개냐고 되어 있는데 4개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씨앗이 몇 개 만들어지느냐 3개 만들어지면 3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고체가 더 붙으니까 이렇게 3개 된 거고 상이 외래 증가한 거고 씨앗이 4개다 그러면 4개 나중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눈사람이 뭉치듯이 얘가 커져서 상이 나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라든지 자, 좋은 리파이닝 방법, 그러니까 유테틱 방법, 솔버스 커브가 용해도 한계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했었고요. 요게 이제 그림이 그 좋은 리파이닝 방법에 있어서 참고를 할 그림이거든요. 참고를 할 그림인데 여기서는 리퀴더스, 솔리더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리퀴더 솔리더스가 이 그림하고 반대죠. 리퀴더스는 이래 돼 있고 솔리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리퀴더스가 이렇게 돼 있고 이래 돼 있죠. 아까는 이렇게 돼 있어 이래 돼 있었는데 이래 돼 있었죠, 그죠? 이래 돼 있으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리퀴드가 이래 임퓨리티가 높죠, 그죠? 높으니까 얘를 녹였을 때 리퀴드 쪽이 임퓨리티가 낮고 그다음에 고체가 임퓨리티가 낮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CD 프라임으로 온도를 쭉 높은 데서 쭉 내려가면 액체가 임퓨리티가 높고 고체가 임퓨리티 낮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살살 녹여가면 고체 부분에 임퓨리티 낮고 액체가 임퓨리티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를 리파이닝 하는 건데 앞에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려오면 솔리드가 이 높죠, 그죠? 이 임퓨리티 높잖아요, 그죠? 높으면 이 경우를 그려다 놓고 보면 리퀴드가 이 임퓨리티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임퓨리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녹여서 식히면 얘는 임퓨리티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고 앞에 리퀴더스 그다음에 솔리더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온도 내려갔을 때 이 리퀴드 파트가 이게 임퓨리티 높아서 이 실리콘인 경우에 이 그림을 따르는데 실리콘을 녹였다가 계속 굳혀가면서 가면 그 녹인 쪽으로 계속 임퓨리티가 높아져서 이 실리콘을 조금 더 순도가 높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는 제가 동영상에도 설명을 좀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5주차에서는 이제 저항 표현할 때 저항을 이제 이렇게 요 드리프트 충돌에 의해서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했고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겠죠, 그죠? 충돌을 했을 때 요 한번 충돌하고 이 포논입니다. 포논이고 전작할 때 얘가 온도에 따라 증가하니까 이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하더라 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마티에슨스 룰 아까 그 객관식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요게 요 비장을 요 계속 덧붙여가면서 온도에 대해서 증가하는 파트를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고 요게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면 니켈의 함량에 따라서 3.32%, 2.16%, 1.12 있을 때 요게 증가하면서 요 증가하는 비율이 이 비율에 따라서 증가하죠, 그죠? 여기서 1.12에서 3.3이면 요 증가하는 폭이 여기서 증가한 폭이 한 배, 세 배 이렇게 증가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노을드하임스 룰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을드하임스 룰은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설명을 좀 했고, 그래서 보면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거는 상하고 비장하고 같이 놓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제 내기 참 좋겠죠, 그죠? 제가 강조했지만 어타믹 프랙션이다. 그 다음에 믹스처 룰에서는 볼륨 프랙션이다. 이거를 보면 복잡하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배 이상 차이 났을 때는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하나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보면 노을다임스 룰하고 믹스처 룰하고 쓰게 되고 이래 믹스처 룰 때는 컨티뉴어스 페이스가 바로 요 시그마 C고요. 그 다음에 디스퍼스드 페이스가 시그마 D입니다. 이게 이제 섞어서 저항을 결정하는 거를 이제 밸런스하고 TCR하고 홀 이펙트. 이번에 숙제 나온 거죠, 그죠? 요 숙제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 풀이 제가 메일로 보냈죠, 그죠? 그 링크를 보고 제가 오늘 설명 다 한 겁니다. 사실 설명한 거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주차 때 열 전달에 대해서 지난번 객관식에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홀 이펙트가 나왔죠, 그죠? 로렌츠 폴스 제가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은 격자 진동이 전달된다 라는 거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서멀 리지스턴스를 얘기하면서 이 V는 IR에서 옴의 법칙처럼 열 전달할 때 온도 디퍼런스가 V에 해당되고 열 전달되는 와트가 커런트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이걸 가지고 회로 해석하듯이 서멀 리지스턴스 가지고 이제 이 전기 저항처럼 회로 해석할 수 있는 예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제 연습 문제로 풀어서 같이 봤었습니다. 자, 그림 비금속일 때 캐리어가 두 개 있을 때 요 홀 이펙트 아까 예제 그 객관식에도 나왔던 문제고, 그다음에 이온 결정체 유리대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요 액티베이션 열 에너지 여기되는 해서 이게 전달될 때 이런 디펙을 따라서 폴짝폴짝 뛰어가는 정도가 이제 되고, 이게 연습 문제도 나와 있죠, 그죠? 연습 문제도 요 뒤에 연습 문제가 딱 여기 있습니다. 아이오닉 홀 이펙트인데 이온에 대한 아이오닉 크리스탈에 대한 여기 식은 긴데요. 계산은 금방입니다. 문장은 길잖아요, 그죠? 문장은 긴데 풀이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전달되는 게 이온인 경우에도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거든요. 시험 범위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참조했는 거 보면 BDR, 이펙틱, 듀로 붓기, 막셀 볼트만, 템퍼리처, 서멀 플럭츄에이션, 서멀 익스펜전 오븐 TCR,
레티스, 베이시스, 기타 종류, 베이스 다이그램, 엘로이 믹스처, 컨덕티비티, 마케슨스불, 폴리펙트, 이분수계 폴리데이시, 더블 컨덕션, 이온 결정 팩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계산할 수 있는 거하고 염두에 두고 시험에 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했고, 뭐 전부 다 얘기했네요. 뭐 요약할 필요 없었네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죠, 여러분? 네. 그럼 꼭 궁금한 거 있으면요, 저한테 메일이나 주면 시험 치 전까지 뭐를 확인한다요? 요거 Q&A 지금 오리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면 다른 사람 질문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